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 권영만 대표님을 모시고 펠팍 학교 개보수 예산과 10월 15일 열리는 공청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권영만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펠팍 학교 중개축에 6,110만 불이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4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그 수리 예산만 4,113만 불이 배정돼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교실 증축 12개,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실 증축 8개, 20개 교실에 2천만 불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6,113만 불 정도의 예산을 지금 공청회에서 요청했고, 그리고 11월 5일 레퍼런덤 주민투표에서 찬성이 되면은 이 통과가 돼 가지고 이제 그 주민들의 텍스로 그걸 수리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펠팍이 생긴 이래로 가장 큰 단일 예산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죠. 네, 지금까지 3차례 공청회가 열렸다고 들었는데 학군과 주민 간의 의견은 어땠었나요? 지금까지 3번의 공청회가 있었는데 첫 번 공청회는 공지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거의 주민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군 측에서 그 준비한 자료를 이렇게 슬라이드 영상으로 보고 그런 걸로 끝났고, 또 그 후에 2번째 공청회는 원래 그 한국 사람을 위한 한국말 통역 공청회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되고 통합 공청회로 영어 공청회로 돼 가지고 그 한국 분이 어느 분이 한 분이 가셔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통역해 주시고 그런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3번째 공청회는 이제 그 첫 번째, 2번째 거를 합쳐가지고 좀 더 종합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역시 학군 측의 준비 부족과 또 주민들의 참여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그 효과를 얻지 못했고, 일부 사람들만 참석을 해가지고 좋은 그 역할은 안 됐습니다. 공청회가. 그래서 이번 그 10월 15일 날 한국말로 된 한국 사람들만을 위한 그러한 그 설명회를 다시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1월에 한인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런 계획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20여 년 전부터 학교 개보수 예산이 별도로 편성을 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그 학교가 노후화되고 낡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은 슬라이드 영상으로 본 바에 의하면은 곰팡이가 쓸고 뭐 창문이 깨지고 화장실 망가지고 그런 게 참 많은데,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치긴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미리 20여 년 동안 이렇게 사전에 조금 망가지면 수리를 하고 그랬으면은 이러한 그 대단히 자금이 투입되는 그러한 공사는 벌어지지 않았겠지만은 평소에 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고 봅니다. 결국은 20여 년 동안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해 갖고 수리를 하지 못했고, 또 2번째는 그 책임 교육기관의 그 감독자들이 책임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게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인교육위원이 되고 이렇게 당선됐고, 또 시장도 한인시장이 되고, 그러니까 학군 측에서는 이때가 가장 절호의 찬스다 싶어서 아마 계획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제 수리해도 빨리 수리는 해야 되지만은 한인교육이라든가 한인시장이 이렇게 취임하자마자 이러한 그 계획이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우리 그 한인 그 선출직 공무원들이 좀 불리한 그런 그 입장에 서 있지 않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한인 사회에 조금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학군 측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모두 타당하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대부분의 주민들은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축이라든가 또 수리비가 과하다
이렇게 편성된 거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세 번의 공청회를 거쳐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리비가 4,110만 불이 넘는 금액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를 세 군데를 다시 지어도 남을 그러한 그 금액이 아닌가 하고 주민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해도 제대로 못하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주민들이 너무 많은 금액에 놀라가지고 사실은 전혀 지금 그 이해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군 측하고의 그 이해관계는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저학년 과밀 학급이 최근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 해소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3, 4년 전부터 제가 이제 그 삼가 린드버그 초등학교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년 전부터 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그 9월 되면은 정말로 그 우리 그 인도가 빡빡하게 넘치도록 이 등교 시간에는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들 그 주민들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은 보통 이제 그 두플렉스를 많이 지어가지고 늘어나서 그렇다 그러는데 두플렉스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이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연령의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렌트를 놓는 조그만한 그런 그 아파트라든가 하우스에 여러 세대가 이렇게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취약 연령에 포함된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 원 패밀리가 있는 그러한 그 살아야 될 집에 투 패밀리, 쓰리 패밀리가 살게 되면 자연히 학생들이 많게 되죠. 그래서 그 과밀 학급이 저학년 쪽에 많이 형성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로 저희 주민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점에 대해서 타운 정부라든가 학군 측에서 확실한 그러한 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아주 그 조직적인 그 규칙이 좀 제정되고 또 그 규칙을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교 개보수 예산액이 어느 정도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과밀 학급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신축이나 증축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보수 관계 이것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보수도 정말로 실제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면은 한 2천만 불 선 그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말에 우리 주민들이 그 의사를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천만 불 내에서 증축은 하지 말고 수리 위주로 하는 걸로 하면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일단 가능한 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측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애초부터 계획됐던 6,113만 불에 대한 예산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계속될 시에는 우리 주민들은 아마 쉽게 그 예산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2천만 불 선 예산이 달성될 때까지는 쉽게 통과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권영만 회장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권영만 회장님을 모시고 학교 개보수 예산액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